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부터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8만원권으로 이제 안착을 계속 3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21선을 맞고 내리고 21선까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내일은 이제 21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21선 오늘 돌파를 해 줬습니다. 양봉으로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좀 올라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81,000원 위로 장중에 한번 올라왔다가 또 윗꼬리를 달고 86,600원에 이제 오늘 21선이 딱 걸쳐서 끝났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게 된다면 전일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캔들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역시 외국인이 그동안 열심히 한 달 내내 팔다가 어제는 이 300만 주 넘게 외국인이 한번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이 다행히 뭐 팔지는 않았습니다. 예, 팔고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오늘은 이제 한 160만 주가 들어오면서 21선 위로 일단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일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빨리 올라타야지 된다. 그래야 주가가 밀리더라도 계속 지지받고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완벽한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선을 요 밑에 이제 요 5일선이 이평선, 5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이에요. 5일짜리 단기 이평선이 20일짜리 이평선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고 하죠. 21선이 이렇게 가는데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5일선이 올라와줘요. 그러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완전히 전환이 된 거예요. 자, 이 모습이 한번 이제 나올 때가 돼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8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말고 86,600원에서 81,000원 사이에서 버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면은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도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제부터 또 올라가게 되면 일단 86,000원, 그리고 또 이재용 그 사면론이 슬슬 나오고 다시 이재용 부회장 사면설이 또 슬슬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수급이 조금씩 슬슬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돼서는 다 좋아요. 안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주가 올라가는 거는 제일 가장 큰 거, 그거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면 다른 반도체들이 같이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이미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미 다 한번 올랐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가면 삼성전자만 올라가요. 왜냐면 하청업체 쪽으로 돈을 왜 넣어요? 삼성전자에다가 바로 직접 투자를 해버리지. 8만원이면은 옛날에 200만원이니까 사기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8만원이니까 개미들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개미가 지금 9만원에 사가지고 다 물려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외국인이 또 한번 살짝 신호탄을 쏴주면 86,000원 넘어갈 때쯤 되면 또 개미들이 우르르 하고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슬슬 바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좀 빨리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이 박스권 상단, 이 지난번에 박스권 상단까지 딱 왔다가 상단이니까 한번 눌렸는데 그 다음날 그 눌림을 딱 지지하는 캔들이 정확하게 왔어요. 이렇게 항상 장대양봉 다음에 조정봉이 하나 나와요. 조정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이 딱 뜨면서 버티잖아요. 요런 양봉을 샛별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샛별. 방향성을 정해주는 샛별 캔들인데 전일에 요런 샛별 캔들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급등을 하죠. 자, 이러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이 고점 있죠. 거래량이 최대로 터진 이 고점을 향해서 일단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고점 끝 무렵쯤에 13만원대, 그러니까 13만원대 찍고서는 좀 조정이 나오겠죠. 좀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또 이평선도 5일선, 11선, 20일선, 60일선 완전 정비열로 다 바뀌었어요. 대단한 힘입니다. 카카오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강한 수급과
강한 상승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는 틀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배열돼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0일선까지는 이제 안 보고 21선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1선에 조정이 나오면 이때부터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카카오도 한번 상승 이후에 21선 눌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보시면 지난번 121선 찍을 때부터 이제 저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선 돌파한 다음에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자,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나왔죠. 지금 이런 거예요. 항상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을 보이는데 바로 올라가게 되면 항상 맞고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격을 좁혀놓고선 21선을 더 밑으로 끌어내리면 올라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쉽게 올려놓고선 또 올라갔으니까 붙으면 개미털기에서 21선까지 내려요. 그리고 나서 21선을 그동안 저항이었던 것이 돌파를 하게 되면은 강력한 지지로 바뀐다. 그래서 21선 지지를 받는 모습이 계속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르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요? 네, 37만원 돌파해서 요 61선까지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맞고 바로 뚫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맞고 조정을 다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정권에서 버티다가 다시 61선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가 완전히 정배열로 이제 전환되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직 네이버는 그렇게 막 바로 이렇게 막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21선이 슬슬 돌려야 되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그렇다면 21선이 올라가면서 6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정배열로 전환이 돼요. 그때 되면은 다시 40만원 돌파하는 모습을 그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40만원까지 이렇게는 못 갑니다. 자, 그렇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조정을 보이고 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가요. 40만원까지가 아니고 40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매수하신 분은 지금 수익권이니까 들고 가는 거고, 또 네이버를 좀 급등 전에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61선과 21선에서 조정을 보였을 때, 그리고 나서 61선을 돌파할 때가 아주 좋은 또 급등 직전의 타이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주식하실 때에 어려우신 분들, 자,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또 종목마다 지금 타이밍이 전부 다 틀리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동시에 또 본인이 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예, 여기 위에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자,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21선 깨서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 61선까지 한번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자, 오늘은 또 이 조선주들이 또 일제히 또 한번 반등을 줬어요. 즉 조정, 기간 조정으로 들어와서 21선 깼지만 또 21선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물론 이 21선 위로 안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졌습니다. 사실 매수하기 제일 좋을 때는 깨져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한 2단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자가 쭉 하고 떨어져 줘요. 이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은 참 수익이 좋은데 그렇게 안 주네요. 한번 하락이 나왔는데 또 지지하니까 또 끌어올려.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내려. 이렇게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현대미포조선으로 저점 잡아서 수익 내기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현대미포조선은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조정이 나와야지 내가 먹을 폭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서 그냥 막연하게 더 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보장된다. 그 이상 수익을 보는 것은 이때 가봐야 알아요. 과연 절고점을 돌파해 줄 것인가? 돌파해 주면은 더 가는 거고, 돌파 못하면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떨어질 거니까. 항상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있는지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지난번에 요 양봉 나왔을 때, 자, 좀 크게 보면은 지금 요 질질질 떨어진다고 막 뭐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장대 양봉으로 올리면서 그동안의 이평선들 있죠. 이 이평선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탁 끌어올리는 이 양봉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양봉이다. 거래량까지 실어줬으니까 더 좋다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좋으니까 양봉 나오고 오늘도 양봉 나오면서 자, 슬슬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는 길게 보면 이제
이게 뭐예요? 예. 이렇게 역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오고 있죠. 바닥권에서 쌍바닥, 뭐 쓰리바닥 이런 패턴 중에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바닥권에서 상승 패턴 중에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강력한 상승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다 올라가고 있는데 24만 원대 돌파를 시켜주면은 요 박스권 전 고점과 그 다음에 이 역헤드앤숄더 모양이 완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아도 이평선은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평선은 기아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다 뭐 60일선, 20일선 단기 이평선이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평선의 지지저항의 역할은 이미 이제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대예요. 직전 고점이었던 8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10만 원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호텔신라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10만 원 돌파했죠. 자, 항상 이렇게 돌파 의미 있는 가격대 10만 원, 뭐 5만 원 이런 라운드 피겨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신고가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항상 조정이 나옵니다. 이 조정 때 신고가를 내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21선 정도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또 한번 매수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한지주도 지난번에 5월 달에 수급이 쭉 들어오면서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21선 정확하게 터치하고선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전고점까지 어느덧 또 다 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이제 사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주요 이평선들, 수급이 또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은행 관련주들 신한지주나 KB금융, 자, 또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자,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가 자, 이 올해 들어서 슬슬슬 이제 자리를 잡고 정배열 초기 전환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잡아도 안 늦습니다. 자, 왜냐면 꼭대기에서 잡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LG유플러스도 보시면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신고가 나온 종목들 있죠, 여러분. 정배열로 전환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신고가로 전환된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다음번에 21선 정도가 오면 또 한번 매수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바로 수직으로 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21선에 오면 매수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는 안 해요. 각도가 완만하게 가야 오면은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거고, 급작스럽게 올라가지고선 떨어지는 것은 잘못 잡으면은 깨고 그냥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도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와야 또 매수의 타이밍이 되지, 확 올라가서 이격을 벌어진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반등력이 별로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LG유플러스까지 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